함정이 있어요. 문과도 잘해야 돼요. 수열이 진짜 중요해요. 뭐 좋아요. 지수로그?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별로 안 중요한 건 아니고 지수로그? 단원 다 중요한데 좀 어려운 문제를 내려면 이제 수원에서는 지수로그에서 내요. 만약에 그런 것 같아요. 좀 킬러를 내가 수트에서 안 만들고 수원에서 만들래 그럼 지수로그예요. 모의고사나 이런 데에서. 근데 만약에 좀 잔잔바리로 잔잔바리? 중간 난이도로 좀 어렵게 만들겠다. 그럼 수열이에요. 수열이 그런 게 진짜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수열은 많이 푼다고 어떻게 해결되는 집이 절대로 안 와요. 그러니까 아까랑 다르죠 완전히. 삼각형은 많이 풀면 해결이 돼요. 근데 수열은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좀 정복을 꿰뚫어야 돼요. 정확하게 정복을 찔러야 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좀 규칙성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규칙성을 이해한다는 건 별게 아니에요 사실. 펜을 좀 많이 쓰긴 해야 돼요 처음에. 나열을 많이 하셔야 돼요. 24, 86, 30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24, 6, 80, 12, 14, 10 이런 거 쭉 하셔야 돼요. 쭉 해서 개수 잘라 세시고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 규칙성에 대한 좀 이해가 있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공식도 진짜 없어요. 공식이라고 부를 게 또 없어. 2개 있나? 한 2개만 외우면 되지 않을까? 나머지는 외울 게 없는데? 알겠죠? 완벽하게 규칙성에 관한 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식 유도는 다 하셔야 돼요. 유도를 다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튼 수열. 수열은 수해. 나열이에요. 그래서 다음 얼마? 5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질문이 그렇듯이 문제의 질문도 이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사실. 오지 않은 것들을 예측해봐라, 뭐 이런 겁니다. 그쵸? 이게 모든 어떤 과학기술, 뭐 수학, 뭐 학문의 기초 아니냐? 맞지 않나?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은 뭐 예를 들면 이것도 다음이 얼마인지 알죠? 그쵸? 제가 이런 걸로 테스트 많이 하는데, 공부란 뭔가를 이렇게 깨우쳐 주고 싶을 때, 저희가 설명해 주고 싶을 때 이런 걸 얘기를 해요. 3초 줄일까 외워볼래요? 하나, 둘, 셋! 못 외워요, 그죠? 4, 1, 5, 9, 3, 8 뭐 이런 거잖아요. 외웠다고 쳐도 내일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렇게 하니까 겉모양 외우기예요. 결론 외우기. 근데 봐봐요. 콤보를 뺄게요. 하나, 둘, 셋. 1, 4, 5, 7, 9, 11. 그죠? 외우겠죠? 그 다음 쭉 계속 해보라고 그래요. 그럼 13, 15, 17, 19. 그 다음은요? 라고 물어요. 그럼 얼마예요? 21 말한단 말이에요. 난 20일 쓰지도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이 안 외우신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저것에 따라가시면서 규칙성을 빡 파악하신 거란 말이에요. 공부는 이거라니까요, 사실. 뭐냐면, 야, 내가 옛날에 했던 거 있잖아. 또 한다, 또. 그쵸? 뭐. A는 A로 표현하면 뭐라고? C 곱하기? 사인 A 아니냐? C에다가, 이거분이 이게 사인이잖아. 맞나요? 이거 되게 많이 해야 된다고 했던 거잖아요. 어려우면 이거 나올 거라고, 그죠?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봐요. 사인만 뭔지 알아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사인만 알면 되잖아요. 사인이 뭐니? 사인 A가 얼마냐? C분의 A요. 그치? 거기다 C를 곱해보렴? A만 남네요? 그렇잖아요. 그거 뭐냐면 사실은 되게 몇 개 안 되는 이 토막 지식을 잘 엮으면은 새로운 거 막 나오는 거예요. 아, 높이를 표현할 수 있구나. 높이였다 하면. 그죠?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그렇게 간 거 아닙니까?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네 공부할 게 몇 개 없다라고 계속 그러는 건데, 뻥치시네. 이렇게 되는 건 여러분들이 자꾸 이 마지막 결과 모양만 외운다니까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야? 근데 정리는 맨 마지막에 해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뭔가 원리를 이해했어. 그럼 마지막 정리는 하긴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본질은 얘가 본질이에요. 이해라고 부르는 거.
아, 이게 무슨 규칙이 있고 어떠한 원리가 있구나, 작동하는. 이런 게 핵심이에요. 알겠습니까? 여튼 공부란 바쁜디 이런 거다 라고 저는 맨날 얘기해요. 결과를 외우지 마라, 절대로. 아무짝에 쓸모없다, 외우는 거. 외우면 진짜 내일 모레 가면 잊어먹는다, 이런 거죠. 3, 6, 12, 24. 모종의 규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다음은 얼마일까요? 과거에도 됐으면 미래에도 작동한다라는 게 수학과 과학의 원리죠. 그죠? 얼마죠? 그죠? 곱하기로 넘어갔겠네요. 그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걸 수열이라고 한다고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수열은 핵심이 뭐라고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 규칙성에 관한 거라고요. 결국 규칙성이에요. 예측이고요. 규칙을 안다는 건 예측하려고 쓰는 거라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 하셔야 되냐, 모르면 얘를 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이제 몇 가지를 또 배우잖아요. 공식화해서. 그러면 이제 공식을 딱 막 하시다가 공식으로 기억이 안 나면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저는 맨날 그 다음에 이렇게를 해요. 나열하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라고 하죠. 그래서 세 번째 줄, 워밍업 개념 수에 나열하고 밑에 보시면 나열 좀 해봐, 나열 좀 하자라고 하고 제발 이라고 써놨어요. 제발이에요. 좀 나열 좀 하세요. 제발이야. 잘 모르면 나열하세요. 아, 제발요. 웃으면 안 돼. 아니, 웃어도 돼. 그림 좀 그리세요. 그런데 그림을 안 그리잖아, 결국. 그렇지 않냐? 야, 그림 그리셔야 된다니까요. 그림 좀 그려주세요, 그림. 근데 안 그리죠. 아, 진짜. 근성 있어요. 성공하실 거예요. 나열하세요. 나열 많이 해봐야 돼요. 알겠어요? 그 밑에 이제 생각해보면 어려울 게 없다. 누가 빨리 규칙성 추론하느냐, 누가 그 규칙을 좀 생각해낼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첫 번째 줄인데 규칙이 없어도 수를 나열하면 수열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 쓴 거 있죠. 그것도 수의 나열이라고 한다면 수열입니다. 근데 의미가 없죠. 규칙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용어. 용어는 뭐 용어니까. 아이고야. 이런 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맞죠? 이게 뭐야? 이거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그래요. 첫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럼 이런 걸 쭉 묶어갖고 수열을 AN이라고 정의합시다. 라고 하면, 첫 번째 항은 A1, 두 번째 항이 A2.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소. A1, 첫 번째 주소, 두 번째 주소, 뭐, A3, A4, 이렇게 쓰는 거죠. 알겠나요? 그러면 이제 질문, A6은 얼마인가요? 얼마가 돼요, A6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니까 다음 여섯 번째 항은 16이 되겠죠, 그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항. 예.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건 좀 더 쉬운 걸로 1, 3, 5, 7, 9. A1은 1, A2는 그쵸? 그렇게 일일이 나열해갖고 하나하나 할 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거든요. 이제 이거죠. AN. AN이라고 한 다음에 읽으면 뭐가 될까요? 발음하시면 AN 말고 뭐가 되죠? 이게 무슨 뭐라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몇 번째 항? n번째 항이 되는 거죠. 그쵸? n번째라고 하면 n은 변수예요.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첫 번째 항은 A1, n이 1일 때네요. 맞습니까? 이해돼요? 만약에 n이 5다 그럼 뭐야? A5고요. A5니까 얼마? 9, 뭐 이런 게 되겠죠. 그 n번째 항을 구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네. n번째 항 어떻게 구하죠? 1, 3, 5, 7, 9니까 좀 더 쉬운 걸로 할까요? n번째 항은 뭘까요? 2n이죠. 1 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되고요? 2가 나오고, 2 넣으면 4가 나오고, 3 넣으면 8, 6이 나오니까 2n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an은 2n이다라고 쓰자고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요.
누군가가 이런 모양의 규칙을 작성한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겠죠. 아, 이게 귀찮으니까 점점점을 쳤어요. 아, 장족의 발전이야, 씨.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해녀라고 했어요. 두 개가 어때요? 같죠? 맞습니까? 같다는 느낌 와요? 그죠? N이 1이었으면 얘고, N이 2였으면 얘고, N이 3이었으면 얘인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됩니까? 뭐랑 닮았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fx는 2x죠. x가 1이면 2가 나올 거고, x가 2면 4가 나올 거고, 그죠?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이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요거를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국어인데요. 국어 표현에 일반화란 말이 있죠. 태어나서 봤더니 좀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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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 높임법이라는 걸 몰라도 아씨 안녕 이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배워요. 그죠? 그런 게 좀 무섭죠. 그죠? 굳어진 어떤 관습 이런 게 무서워요. 그 순간 높임말을 쓰는 순간 아마 관계가 사회적으로 정의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일반화라고 하는 거예요. 각각의 사례를 보고 일반화한다고 해요. 사실 우리가 뭔가를 지식을 받아들일 때는 대부분 이럴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젊을 때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친구가 말하면 이제 그게 정답인 줄 알고 하는 것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야? 의심이 많아지죠. 그게 진짜야? 얘도 그러고 쟤도 그러네? 그럼 일반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제 성급하게 하면 그 유명한 성급한 일반화에 우리가 어기는 거죠. 쟤도 아이폰. 내 주변도 아이폰. 이렇게 되면 아이폰이 많이 팔려. 이런 건 진짜 바보들이 하는 짓이죠. 그죠? 우리는 통계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화한다라는 건 뭐예요? 일반화된 지식이라는 건 거꾸로 말하면요. 봐봐요. 이거 보고 결론을 끌어낸 겁니다. 이래야 한다라고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이거 보고 뭐예요? 다 여기다 이렇게 적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인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일반적이다라는 말. 오케이? 그 말 뜻이. 그러니까 이름 괜히 붙는 게 아니라니까 사실. 이름은 괜히 붙는 게 아니에요. 그죠? 괜히 연우라고 지은 게 아닐 거 아니야. 그지? 뭔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야. 그런 면에서 국어 선생님이 알죠? 이름이 신정인 거. 왜제요 신정. 1월 1일만 되면 항상 SNS에다가 오늘부터 20살 뭐 이런 거 자꾸 남겨요. 자기 이름이라고. 나이는 내가 정한다. 뭐 오늘부터 20살 이런 거 짤 올리고 막 그래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신난다로 지으시려고 했다고. 거든요? 몰라요? 어머님이 진짜 이름은 신난다로 하시려고 했대요. 그런 거 보면 이름은 괜히 그냥 짓는 것 같기도 하고요. 큰 의미가 있나 이름 짓는데. 그죠? 난다. 별명은 재미난다 했을까요? 못난다 했을까요? 네, 어쨌든 이름이라는 괜히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반화, 왜 그러냐면요. 잘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본 거, 이건 진짜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누구 강의를 듣고 한 게 아니라. 결국은 수열을 다 공부하고 나면 수열은 뭐 하는 거예요? 규칙 찾는 거예요. 규칙은 뭐예요? 일반항이에요. 얘를 일반항이라는 건 뭐야? 얘도 설명하고 설명하는 게 일반항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요. 찾을 때 이렇게 찾아요. 2, 4, 6, 8, 얼마? 2n 이렇게 찾겠죠. 그러니까 뭐야? 첫 번째 2, 두 번째 4, 세 번째 첫 번째 2, 두 번째 4, 세 번째 6, 네 번째 8, 다섯 번째는 10. 2 곱하기 5, 그죠? 맨 번째는 이렇게 찾아요. 그 제가 뭐라고 해요? 그래서 규칙은 언제나 리듬 타는 거라니까요. 촌놈들이라.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클럽에 갔잖아요. 그런 클럽 말고 공연장 가시면 일단 딱 들어가자마자 드럼 비트 하나 쿵 소리 듣고 바로 이런 비트 이거 몰라요 당연히. 그죠? 이해됩니까? 스피커 가장 큰 딱 앞에 있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 베이스가 막 머리를 울려요. 머리를. 근데 생각해봐요.
제가 고등학교 때 힙합 음악 처음 들을 때 매력이 다 그거였단 말이야. 쿵짝, 쿵짝, 쿵짝. 그러면 뭐야? 나도 모르게 좀 있으면 따라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남들 쿵짝 하는데 옆에서 이런 사람이 이제 박치지. 그죠? 쿵짝 하는데 자기 혼자 이러고 있으면 박치야. 자기 혼자 앞에서 이러고. 어쨌든. 그러니까 규칙을 리듬 타는 거니까 대입해보라는 게 대입해보면 알아요. 2, 4, 6, 8. 다음 10. 이 다음 맞히면 말이야. 얘도 못 맞히겠냐? 맞출 수 있잖아요. 왜? 어차피 얘도 모르고 매한가지 아니냐고, 그지? 찾을 때 뭐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n번째를 딱 찾으시는 거라고요. 근데 거꾸로 얘를 찾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여기, n번째 여기야? 아니라니까. 찾을 때 이렇게 찾는데 어떻게 찾죠? n번째는? 얘도 n번째, 얘도 n번째, 얘도 n번째, 얘도 n번째, 얘도 n번째, 얘도 n번째 다 n번째 아니에요? n이 1일 땐 얘고 n이 2대고, 그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일반항은 그냥 모든 항을 내기예요, 사실요. 대표하는 항이고요. 맞습니까? 일반항은 첫 번째일 수도 있어요. 일반항은 n번째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일반항이야말로 처음이자 끝이에요. 얘를 구하면 다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규칙을 알려주세요. 2n이에요. 그러면 뭐야? 좀 알아듣는 사람들은 2, 4, 6, 8, 9, 10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않을까요? 그죠? 누군가한테 규칙을 2n제곱입니다 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맞죠? 우리는 되게 축약해서 던져주는 건데 n이 1이면 1, n이 2면 4 다 쓸 수 있네요. 시간만 많으면 100개 쓸 수 있어요. 그죠? 이해됩니까? 다 할 수 있다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수열에선 규칙을 구하는 거고요. 규칙은 곧 일반항이고요. 맞습니까? 수열은 그러면 뭐 왜 배우는 거랬어? 규칙성을 배우는 거래. 그럼 수열은 뭐 하는 거야? 일반항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항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시간만 주어지면 일반항 알면요? 다 구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결국은 뭐다? 얘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얘를. 근데 얘는 어떻게 구하시라고요? 일단 나열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몇 가지 대표적인 건 배우잖아. 그죠? 아니면 나열해보면 되는 거예요. 나열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돼요. 거의 대부분 이제 곰곰이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왜 곰곰이 생각까지는 좋다고. 나열도 포기하고,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씨, 그만할게요. 십몇 년의 경험을 말해주는 거야. 왜 나열들을 안 하니? 아씨, 알았어요. 계란 후라이를 하고 싶으면 불을 켜야지. 왜 불을 안 켜니? 이런 거라니까. 알겠나요? 급발진해서 미안. 알겠어요? 자, 좋아요. 자, 일반항 조심하실 건 뭐야? 일반항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저기 n번째는 아니다. 일반항은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다 말하는 건다. n번째라는 임의의 항을 n번째다라고 쓴 거죠. 그럼 k번째라고 써도 되죠. 그죠? 임의의 k에 관하여. 그죠?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봅시다. 중간에 일반항, 수열의 규칙, 처음이자 끝, 전체를 설명하는 항. 비장합니다. 아닌가? 모르겠다. 자, n번째 항이고요. 첫 번째도 해당하고 두 번째도 해당한다고요. 찾을 때는 어떻게 찾아요? 1, 2, 3, 4, n 이렇게 찾아도, 그쵸? 저 뒤에 어딘가 n번째가 아니라고요. n은 1이면 첫 번째이기도 하다고요. 알겠습니까? 사례로부터 일반화한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사례들로부터, 각각의 숫자들로부터 일반화해서 찾을 수 있다. 결국 AN이 규칙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함수의 표현법에 따르면 fx가 2x다라고 했겠죠. 2n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 첫 번째 거 배운 거 뭐예요? 첫 단원에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예요. 지수와 로그는 왜 배웠어요? 지수 함수 하려고 했어요. 삼각 함수는요, 호도법 일반거 왜 배워요? 삼각 함수 하려고 해요. 맞습니까? 그 다음 수열, 마지막 수열이죠? 수열도 함수예요. 예, 그러니까 다 함수 배우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은. 그럼 수학 2 가시면요, 그 함수를 이제 미분하고 그 함수를 적분해요. 그러니까 다, 물론 이제 행복하게도 문과 가시면은 2차, 3차밖에 안 해요. 근데 이과 가시면 삼각함수 미분 적분하고 이제 로그함수 미분 적분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머리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다음 함수 쉽거든요. 함수는 사실 정의상 그거예요. fn 어렵게 말하면 이건 건데 뭐 언젠가 시험에 가끔 나왔더라고요. 뭐 몰라요. 그냥 자연수가 실수에 대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냐면 예를 들면 fx가 2x다라고 하면 별말이 없으면 실수니까 얘는 0도 들어가고 뭐 1.2도 들어가고 이럴 거 아닙니까? 맞죠? f1.2는 2.4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수열은요 1.5번째 항은 없어요.
1.5번째 항은 없다고요. 빵번째 항은요? 없어요. 그죠? 여기 올 수 있는 거 다 뭐밖에 없어요? 자연수밖에 없다고요. 맞죠? 그래서 근데 여기는 뭐 아무거나 가능해요. 2.1인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수가 실수에 대응하는 함수다. 사실 필요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최고난도 문제 같은 거 푸시면 작년 수능 15번 9월 모의고사인가요? 최고난도 문제인데요. 그래프를 그리더라고요. 박수 쳤어요, 제가. 함수로 그래프를 수열로 그래프를 그리시더라고요. 전 다 대입했거든요. 보세요. 함수예요. 여기 안에서만 나오죠? 즉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나오죠? 대입을 막 끝. 전 10분 걸렸는데 10분 걸렸어요.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강의 2개를 보고 저런 해설을 해야 되는데 난 저런 해설 할 수 있나? 솔직히 생각이 안 났거든요. 근데 이제 최상위권을 강의하시는 인간 강사가 나오셔갖고는 대담해서 저처럼 저도 10분 대입하다가 포기했습니다. 하시길래 생각하기 너무 어렵죠. 근데 결국은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건 진짜 별말 아닌 것 같잖아요, 사실. 맞잖아요. 근데 사실 본래적으로 원리적으로 따지면 이게 함수다라는 게 정확한 거죠. 1이면 2 나오고 2넣으면 4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뭘 넣으면은 뭐가 나온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함수잖아요. 1 넣으면 2 나오고 2 넣으면 4 나오고. 배웠던 거랑 별반 다를 바 없잖아요. 그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런 거 건드려서 내면 제일 어려운 문제다라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원리에서 나온다라는 얘기를 몇 번 했는데 그런 거죠. 뭐 정확히 말하면. 근데 뭐 수능도 거의 암기 과목화돼서 여튼 그렇습니다. 뭐 일반항 구하면 끝이에요 라고 생각하시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거 등차 수열 무어 차가 같은 수열이라고 그랬고요. 맞죠? 하나만 해봅시다. 2, 5, 8, 11, 14 이따고 칠게요. 299만 나오는 거 맞죠? 맞네요. 298 나왔죠? 299가 나와야 되는데 여튼 잘못 썼네요. 잠시만. 자, 게임을 합시다. 제가 얘를 보지 않고 제 얘를 보고 있고요. 여기 숫자 중에 딱 하나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남들로 하여금 이걸 받아줄게. 이걸 안 보고 있는 사람은 받아줄게 합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이걸 설명해주면 이걸 받아주게 만드는 거예요. 다만 이 숫자는 딱 하나만 말할 수 있어요. 이 둘 중에서. 뭐라고 설명하면 받아 적을 수 있죠? 뭐라고요? 아니, 상식 증가합시다. 라고 하면 돼요. 그쵸? 그럼 이것만 있으면 돼요? 모두 필요해요? 2부터. 요것만 잡아요. 2부터 써. 뭐래 이 새끼가 뭘 쓰라는 거야. 그죠? 상식 증가해. 그럼 뭐야? 0, 3, 6, 9 이걸 쓰나? 그쵸? 10, 13 이렇게 쓰나? 2부터 30 써.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쓰고 있겠죠. 오늘 밤까지. 어디까지 해야 돼요? 2는 말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몇 개 써? 100개. 그럼 이제 다 쓰겠죠. 이거예요. 좀만 생각해보면 아실 수 있다니까요. 읽으면 된다고요, 상황을. 그럼 이게 뭐야? 공, 차. 그죠? 이걸 뭐라고 해요? 첫째 항, 초항. 그쵸? 얘가 뭐야? 항, 개수. 맞나요? 왜 이렇게 됩니까? 라는 건 그냥 이걸 설명하려면 이 세 가지가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등차수를 설명하면 뭐랑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돼 있다고요. 그럼 결국 미지수 몇 개? 3개. 식 3개짜리 싸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중에서 몇 개를 알고 있고 몇 개를 모르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너무 자연스러웠네요. 그냥 나열해 보니까 이게 3개가 필요한 이유는 자, 등차수를 일반항 어떻게 되죠? 외우고 있나요? 외우고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까먹을 수가 없는 종류의 것이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망각이 아니라 모를 수가 없죠. 조금만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하고 유도하면 된다 그랬죠. 첫째 뭐라고 나요? A. 다음 뭐라고 나요? 플러스 D. 이거 A 플러스 D. 다음은 또 플러스 D. 다음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죠? 자, 일반항은 몇 번째야? n 번째 항이라고 치면 어떻게 하면 돼요? 1일 때 없고요. 2일 때 0이네요. 2일 때 1, 3일 때 2, 4일 때 3. n일 때는요? a 플러스 얼마? 맞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모를 수가 없어요. a, d와 n만 알면, 얘만 알면 알 수가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자, 일반항은 뭐예요? a 플러스. 자, 읽읍시다. 무슨 의미예요? 읽어볼래요? 무슨 의미예요? 공식은 읽어야 된다고니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봐요, 이걸요. 못 읽겠어요? A에서 시작한다는 거고요. 얼마에서 시작해요? 얼마를 더하면 가요? 그쵸? 3이 몇 번 갔다고요? n-1번 갔겠네요. 이해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몇 번 가면 돼요? n번째까지는? 이게 몇 번이에요? n-1번 가 있어요. 아니, n번 아니에요.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몇 번 가야 돼요?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요. 9번 가야 돼요, 9번. 그죠? 이해됩니까? 장꼬대 하지 말고,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9번 가면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 A에서 시작해서요. D씩 끼는 걸 몇 번 하면 된다고요? n-를 하면 돼요. 맞나요? 얘를 아시면 그 교육과정에 사라진 개차 수열도 할 수 있어서 개차 수열 딱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등차와 개차가 같아요, 사실. 알겠나요?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의미라고요? 이게 헷갈리면 얘가 몇 개 있어요? D가 n-1개 있고요. A는 한 개니까 총 몇 개? 이 안에 n개가 있다고요. n개. n개항이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알겠나요? 자, 여튼 요거를 좀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더하기 D, 더하기 하고 있다고요. 알겠죠? 자, 봅시다. 수열의 10번째 항과 일반항 구하래요. 10번째 항도 웬만하면 구하지 마시고 뭐 하면 돼요? 그냥 일반항 구하시면 돼요. 얘는요? 3 플러스 n-1, 3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요? 3n. 얘는요? 8에서 시작해서요. 그쵸? 얘는요? 이렇게 하는 거죠. 맞죠?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구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어떻게 하시라고? 얼마씩 건너뛰어요? 3씩이요? 3n. 1 넣으면 3. 됐죠? 얘는요? 마이너스 7n이고요. 1 넣으면 8. 맞죠? 오케이? 이거 뭔지 알겠습니까? 얘가 의미하는 바는 결국은 뭐냐면 뭐랑 똑같아요? 기울기가 2이고 1 플러스 3을 지나는 직선. 이거 뭐야? y는 2x고요. 1 넣으면 3 나와야 되니까. 맞죠? 자, 이건 처음이 아니니까. A에는요. 얘고요. n에 관한 몇 차씩? 1차씩이요. 기울기 보고요. 자, 미분 배우면 알 텐데 기울기를 결국 뭐라고 하냐면요. 기울기를 뭐라고 하냐면 변화율이라고 그래요. 중학교 때도 썼을 수 있어요. 기울기가 2라는 건 얘가 1 변하면 얘가 얼마 변한다는 걸 뜻해요? 2 변한다는 걸 뜻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2x, x가 1이 증가할 때마다 2씩 변한다라는 뜻인 거죠. 그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도 똑같네요. n이 1씩 변할 때마다 d씩 변한다는 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n은 70변에 마이너스 70변 하는 거죠. 그쵸? 그럼 얘가 1차니까 결국은 얘도 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다만 수열이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점으로 찍히겠죠. 뭔지는 알겠죠? 네. 다시요. 3n-1 똑같습니다. 3n-1도 수열이니까 1 넣으면 2, n1이면 2 넣으면 얼마? 5, 그죠? 3 넣으면 8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수열이니까 이렇게 찍히고 이쪽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근데 대신에 이를 실수로 확장하면 이런 게 되겠죠.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만큼 갈 때 얘가 어떻게 돼요? 다 기울기가 항상 같겠죠. 뭔지 알겠네. 첫 번째 이미지는 얘고요. 두 번째 이미지는 뭐냐? 얘도 같은 이미지입니다. 더하기 D 더하기 D죠. 둘 다 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얘를 좀 더, 얘가 좀 기본인 것 같긴 해요. 좀 더 어려운 문제 풀 땐 얘가 쓰이긴 하는데, 둘 다 똑같은 거죠. 그죠? 하나 할 때마다가 똑같이 건너간다. 그러면은 봐봐요.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D 수열이고요. 2D 도 또 뭐예요? 또 수열이죠. 등차 수열. 3D도 또 똑같이 등차 수열이겠죠. 뭔지 알겠죠? 좋습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얘를 이렇게 보는 것 자체를, 바차는 아니고 원래 이 성격 자체가 등차의 선형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 형태다라는 거예요. 선 형태. 선 형태로 생겼다라는 거예요. 직선 형태로. 이 말은 뭐냐면 마이너스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온다는 걸 뜻해요. 좀 이따가 해당하는 문제를 좀 볼게요. 넘어갈까요? 자, A왕이 3이고 9왕이 11이래요. 결국은 뭐예요? A와 N과 D로 구성되어 있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 미지수가 항이 미지수네요. 그죠? 아예 항은 주어져 있네요. 그럼 뭐랑 뭐? A와 D만 구하면 돼요. 미지수 2개고 식이 2개겠네요. 맞죠?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얘를 이렇게 쓰는 건 의미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 그랬죠? 자, 뭐라고 쓰라고요? A 플러스 몇 D? 얘는 A 플러스? 그쵸? 연립하면 되죠. 4D는 8, D는 얼마? 그쵸? 그럼 2N에다가 5 넣으면 3 나와야 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됐나요? 이렇게 구하는 것도 비추. 둘 다 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됐다고 말씀하는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맞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똑같은 점이어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아니면 선형성으로 생각해도 좋아요. 5에서 9까지 얼마나 변했어요? 4항을 변했는데 4항 변할 동안 얼마가 변한 거예요? 8이 변했으니까 한 항당 얼마씩 변했어요? 그렇죠. 지금 뭐예요? 이렇게 변했으니 이렇게 찾자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이런 그림이랑 그림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죠? 이런 그림이랑 같은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요? 2n 5 넣으면 3 바로 구할 수 있죠. 알겠습니까? 둘 다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실 줄 안다는 전제 빨리 나갈게요. 이제 얼마씩 변했나요? 15변할 동안 얼마 변했어요? 마이너스 60 됐네요. 그쵸? 5 넣으면 14 나와야 되죠? 됐죠? 끝났고요. 얘는요? 미지수가 지금 2개고 식이 2개인 거예요. A와 D가 미지수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 A 플러스 4D? A 플러스 7D. 맞나요? 2A 플러스 11D는 32. 맞죠? 얘는요? 2A 플러스 몇 D? 9D? 그쵸? 20D는 됐나요? 연립하시면 풀 수 있죠. 도전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건 뭐 굳이 보지 말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첫째 항이 88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의 수를 처음으로 의미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이냐? 첫째 항이 88, 공차가 마이너스 3 뭐라고 써야 돼요? 마이너스 3n 88 나와야 되니까 91 되나요? 처음으로 몇 번째에서 의미되냐?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얘는 30점 얼마니까 얘는
30일. 여기서 보고 바로 말하시는 게 좋고요. 자, 2항과 8항의 절대값하고 부호가 서로 다르며 제6항이 마이너스인 등차 수열에서 제2에는 몇 항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사실은 실력차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적당하게 푸는 사람 볼게요. 2항과 8항의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다르대요. 2항은 뭐라고 써요? 그죠? 8항은요? 맞죠?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다르다니까 그건 안 해요. 둘 중에 하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라는 거네요. 맞나요? 그쵸? 이게 없으면요? 똑같아요. 왜죠? 똑같다고요. 똑같이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죠. 부호가 다르단 말이 없어도. 왜죠? 등차는 선이니까 증가하거나 감소하겠죠. 공차가 0이 아닌 이상. 이해됩니까? 네. 알겠어요? 이런 말은 사실 없어도 되는 말이에요. 절대값이 같다라는 말만 줘도 돼요. 6항에 마이너스 4래요. 누가 플러스일까요? 얘? 얘는? 마이너스? 반대는 안 돼요? 마이너스로 왔다가 6항에서도 마이너스일 수 있지 않네? 그렇진 않겠죠. 왜요? 2항과 8항의 절대값이 같다고 했거든요. 이따가 확인해 보고요. 이거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라고 생각이 나왔어요. A 플러스 D.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요. 육항에 마이너스 4. 그죠? 마이너스 4D. D는 얼마? 마이너스 4. 10항은? 됐죠? 이게 마이너스 4. A도 마이너스 16. 됐나요?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0. 맞죠? 풀이로서는 적당히 괜찮죠? 인지수 주어지면. 이렇게 풀어야 되나요? 이렇게 푸는 거는 좀 하수죠. 선한대고 풀 수도 있죠? 어떻게 하죠? 5항이 얼마? 그렇죠. 10항은요? 어떻게 가죠? 5항이 0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화 이러세요. 5항이 0이에요. 6항은? 마이너스 4네요.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요. 10항까지 몇 개 가면 돼요? 5개 더 가시면 10항이 나오겠네요. 그 얼마? 마이너스 20인 거죠. 첫 항을 알아낼 필요도 없죠. 맞죠? 이해됩니까? 봐봐요. 그림으로는 이겁니다. 2항, 8항. 그죠? 얘고요. 그러면 얘와 얘 뭐예요? 평균 지점이죠? 여기서 0이 나오는 거죠. 그죠? 여기서 마이너스 4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항 알아낼 이유도 없어요. 알겠죠? 근데 제가 이제 뒤에 가서 또 따로 얘기할 텐데 얘가 9항여도 구할 수 있어요. 왜죠? 가상의 항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점인데 선으로 이어졌다고 해도 똑같잖아요. 이 사이가 막 불규칙하게 변하지 않잖아요.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잘 나오는데 실수만 안 하면 맞출 수 있어요. 2와 35 사이 10개의 수를 넣어 만든 수열. 뭐 여러 가지 풀법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생각은 직접 해보시는데 이렇게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이게 10개잖아요. 이렇게 포함해서 세시면 되죠. 몇 개죠? 12개죠? 그러면은 12개니까 얼마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 변했어요? 11개 변했어요. 1부터 12까지 그죠? 얼마 변했고요? 33? 3n이고요. 마이너스 구하시면 바로죠. 됐네. 공차는 똑같겠죠 당연히. 이 안에 것도. 그쵸? 여섯 번째 항을 구하려면 몇 번째 항을 넣으면 돼요? 그렇죠. 금방 구할 수 있죠. 전체를 좀 확장시켜서 보시라 이거고요. 다음. 다음은 중앙이에요. 뭐예요? 가운데. 가운데 항이라는 뜻이죠. 내용은 되게 간단해. 심플합니다.
얘가 등차다라고 했을 때 뭐예요? 평균이죠? B는 뭐야? 근데 A 플러스 C와 같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등차랄 수열 자체를 일정한 간격을 이룬 점이라고 생각하면 평균 지점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언제 쓰냐? 항이 3개가 주어지면은 이제 중앙을 쓰실 수 있어요. 보통 중앙을 쓰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앙을 쓰라는 시그널 같은 거죠. 이렇게. 항이 3개다 그러면 얘가 뭐 평균 내면 얘다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8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세 번째 그거 진술, 세 번째 뭐 서술 항이 4개면 쓸 수 있습니다. 항이 4개일 때도 쓸 수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 항에도 규칙은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보시죠.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 12이고 곱이 48일 때 세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세수의 합이 10이다. 그러면은 A 플러스 D, A 플러스 2D라고 놓으시고 A와 D니까 어차피 미지수가 2개잖아요. 합이 10이다, 곱이 48이다. 다 더하면 10이고 곱하면 48이다 이렇게 풀 수 있죠. 이렇게 안 넣죠? 뭐라고 하는 게 좋아요? 얘를 A로 A 플러스 D로 A 마이너스 D라고 넣는 게 좋죠. 그죠?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서술한 것 중에 어느 방향이든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얘를 잡고 일로 가도 규칙이 있고요. 일로 가셔도 규칙이 있고 일로 가도 규칙이 있어요. 뭔지 알겠습니까? 규칙성은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더 편하죠. 세수의 합이 10이니까 얘가 얼마? 얘가 4라는 거지. 여기 4 플러스 D 4 마이너스 D고요. 이러면 계산하기 훨씬 간단하죠. 맞습니까? 12. 그 얼마? D는 2죠. 2, 6, 10이니까. 그렇죠? 압도적으로 아까보다 훨씬 더 빠르겠죠, 이게. 예. 그러니까 수열 파트에 오시면 막 개선 능력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누가 더 전곡을 찔러 보느냐가 속도를 누가 더 단축시키냐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많이 푸세요라고 말하는 단어는 되게 정해져 있어요. 그 삼각형하고 삼각형은 눈이 필요해서 그걸 볼 줄 아는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경우의 수 정도뿐이고 조금 더 나가면 공간도형. 공간도형은 문제를 약간 비슷하죠. 삼각형과 비슷하게 공간도형은 보는 눈이 좀 있으면 좀 풀리거든요. 세 개를 제외하고는 문제를 많이 푼다고 뭔가 잘 되는 게 별로 없고 얘는 거꾸로예요. 수열은 전곡을 찌르지 못하면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좀 이 규칙성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시는 게 좋고 둘레의 길이가 36인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알파, 베타, 감마가 순서대로 등차라 라고 했습니다.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직각삼각형 이 얘기고요. 알파, 베타, 감마 둘레의 길이가 36. 그럼 알파, 베타, 감마라고 놓는 게 안 좋다니까요. 뭐라고 나와요? 그리고 감마가 제일 큰 거겠죠? 왜냐면은 빗변을 지금 감마라고 놨으니까. 그러니까 다 더하면 36이니까 얘를 얼마로? 12 마이너스 A 10 플러스 A라고 놓는 게 낫겠죠? 맞습니까? D라고 넣어도 되고 D 됐죠? 그 다음 뭐예요? 피타고라스를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시계 하나 더 나오고 그 빗변도 구하겠죠? 안 구해도 돼요? 고마워요. 응은 안 했지만 내가 그냥 안 구하는 걸로 하려고. 자, A1부터 A3까지 합이 15고요. 제곱의 합이 83인 등차수열의 첫 장부터 3항까지 구하라. 하나, 요거로 놓으시고 합이 15니까 5 플러스 D, 5 마이너스 D 제곱의 합이 83. 이게 빠르죠? 알겠습니까? 이걸 푸시면은 아마 어떻게 나오냐 25 58인가요? 그죠? 그러면은 2D제곱 마이너스 10D 플러스 25 58 D의 제곱은 4 D는 플러스 마이너스 2거든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이유가 이건데요. 357이나 753이나 결국은 이 두 조건을 다 만족시키긴 하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하나만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얘는 괜찮은데 뭘 빼먹겠습니까? 얘를 빼먹는 경우가 많겠죠? 다음. 등차시알이 이렇게 존재했을 때, 쟤를 구하라 라는 거죠. 뭐, 괜찮죠? 별거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아무런 생각이 안 들면 어떻게 풀겠습니까? A 더하기 2D 더하기 A 더하기 4D는 33. 맞죠? 3A 더하기 6D는 33. A 더하기 D는 11. 얘는요? AAA 3A 135. 맞죠? 135 얼마야? 9D는 27. A 더하기 3D는 9. 연립해서 풀면 나오겠죠. 얘는 뭐 얼마야? 3A 더하기 258인가요? 258 얼마입니까? 15. 됐죠? 이렇게 하는 것도 되죠? 당연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하다는 건 아니에요. 예리하면 어떻게 풀죠? 무슨 말이냐면은 1항, 2항, 3항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렇게 일정한 나이라고 보면 1항, 3항, 5항 다 뭐예요? 평균 치면 여기 남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얼마예요? A3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다들 3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평균. A3이 얼마? 11이라고 준 거고요. 얘는요? A4가 얼마? 끝. 얼마예요? 마이너스 2n 플러스 3 넣으면 11 나와야 되죠? 17. 됐습니까? 제일 낫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똑같아요. 6항 구한 다음에 뭐 하시면 돼? 세배를 띄워주면 되겠죠. 즉, 얘와 얘가 대칭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여기 수직선상에서 놓으셔갖고, 얘가 서로 대칭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A6이 얼마예요? 5네요? 세배 하시니까 답 얼마야? 15가 되겠죠.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말했지만, 얘가 속도가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의 차이예요. 이게 수열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정곡을 보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누차 말하지만 다시 이걸 이렇게 보는 거 힘은 직선 정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1항, 3항, 5항, 2항, 6항, 10항 이렇게 알겠습니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듣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보고 그냥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첫째 항부터 4항까지 합이 40이고요. A 더하기 D, A 더하기 D, A 더하기 3되네요. 빠르면 어떻게 해요? 4A 더하기 6D,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A 더하기 3 되잖아요. 4A, D, 6D가 40이고요. 2항과 3항의 곱식. 그럼 뭐야? A 플러스 D와 A 플러스 3D. 첫째 항과 4항의 곱보다 얼마가 더 커요? 얘가 얘보다 8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럼 뭐야? 푸시면 나오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푸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시는 게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한 차원 더 나가시면 그 밑에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2014년 4월 나형 20번 문제고요. 상당히 좋은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여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얘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인데 얘는 얘를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D라고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어떻게 놔야 된다고? 네, 맞아요. 여기를 A라고 놓는다고.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를 A로 놓으면 여기 얼마? 여기는? 됐죠? 여기가 얼마라고요? A 플러스? 3D에요, 3D. 알겠습니까? 지금 요걸 D라고 놓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차이가 얼마나요? 2D만큼 나기 때문에 2D만큼 나야 돼요. 알겠어요? A 플러스 2D라고 놓는단 말이에요. 이거. A 플러스 얼마? 3D, A 마이너스 3D라고 놓으시면 4개를 다 더하면 얼마다? 40이다 이라는 거죠. 4개 다 더하시면은 4A는 40. 그쵸? 하나가 줄어들죠, 바로. 10 마이너스 D, 10 플러스 D로. 그죠?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2항과 3항의 곱 10-d 이러면 계산이 훨씬 간단하잖아요. 10 플러스 3d 10-3d에 8. 이거 훨씬 쉽죠. 합차로 풀면은. 알겠습니까? 2014년 그러니까 이런 건데 결국은 모의고사니 뭐니가 무슨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랑 동떨어져 있거나 이렇지가 않아요. 수학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수학 1부터 그렇지 않아요. 수학 상도 하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1학년들 시험 다 분석해서 리뷰했는데 다 모의고사 유형들이 다 교과서 프린트에 다 들어간 거예요. 하여튼 아이고야. 계단 오르기 문제? 2000 계단 오르기 있죠. 한 계단 두 계단 그거예요. 그것도 찾아보니까 2010년인가 2009년인가에 모의고사에 이미 나왔던 문제예요. 이산 수학이라는 거예요. 수능인가 모의고사인가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건데 이 두 개가 지금 만난다는 거죠. 서로 다른 내점에서 내점 x제표를 a1, a2, a3, a4라고 하자. 오케이. 내수가 중차수를 이룰 때. 뭐 나중에 풀어보시면 좋을 텐데 그냥 해법이 아니라 제 접근법만 얘기해드리면 저는 좀 특이하게 풀었어요. 제가 좀 특이하게 푼 건데 4개가 등차라고 해서 저는 바로 떠올랐던 게 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개념 노트가 여러분들한테 기본서가 됐기를 바란다라고 했거든요. 자기 메모랑 뭐 이런 거랑 해서 기본서라는 건 어떻게 보면 밑바탕에 드는 문제들도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저거예요. 이 4개짜리는 정석 수열 등차 수열의 몇 다시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반가로 2번 문제예요. 양가로 2번 문제. 대단하지 않아요? 거의 외우고 있어요. 근데 그게 떠올랐던 거예요. 저는 항이 4개면 괜찮아요. 잡아 풀면 되잖아. 등차 수열 4개잖아요. 그럼 뭐야? 에이, 여기 A 플러스 D, 여기 A 플러스 3D, 맞죠? 여기 A 마이너스 D, 여기 3대만 잡으면 돼요. 이해됩니까? 이거 이렇게 잡는 사람하고 A, A 플러스 D, A 플러스 A, A 플러스 3D 이거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그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두 번째에도 있어요. 얘랑 얘랑 뭐예요? 같겠죠? 근데 얘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제가 항상 등차 절대값 그래프 나올 때마다 드린 말이 있어요. 얘와 이 두 개가 뭐예요? 서로? 다른 그래프예요. 다른 그래프가 거꾸로 올려진 거 아니에요? 얘는 원래 어떻게 생겨요? 빨간 그래프는 원래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절대값 쓰니까 전체에 쓰니까 거꾸로 올렸죠? 이해됩니까? 그럼 얘가 K랑 같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랑 같아요? 마이너스 K랑 같다고 하거나 뭐 이해를 못한 표정이야? 아니면 졸린 표정이야? 그냥 K 얘랑 얘는 K랑 같다고 놔도 되잖아요. 근데 이 함수는 다른 함수니까 이거 뭐예요? 얘랑 같겠죠. 그래야 K를 특징시켰을 때 같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9는 k가 맞는데 그죠? 근데 얘는 뭐예요? 이 안에 노란 거 요거 부분은 x제곱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k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이 빨간 거랑 노란 거랑 다르죠. 빨간 거는 뭐예요? 양수니까 얘인데 노란 건 뭐예요? 그렇죠. 노란 거의 함수는 얘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라고 하든가 밑에 있어서 마이너스 k라고 잡고 풀든가 아니면 얘를 마이너스로 만들어주는 것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고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절대값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두 그래프를 섞어놓은 거잖아요. 뭔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빨리 그리려고 꺾고 올린 거지 똑같은 그래프 아니잖아요. 알겠나요?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한번 뭐 풀어도 보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됐죠? 다음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라고 하는 거고, 뭐 뒤에 수학적 기납법에 나오는 건데요. 점화식, 뭐 점점 변화하는 식이다라는 뜻인데, 불 붙이는 거랑 영 상관이 없고요. 등차 수열의 점화식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자기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더하면 다음으로 간다 이거잖아요. 점화식이 뭐 까먹으셨겠지만, 한과 한 칸이 관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런 게 이제 해석이 되면 돼요. 이게 뭐죠? 어떤 항에다가 D를 더하면 숫자 D, 상수예요. 다음 항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쓰이면 무슨 말이에요? 얘가 첫째 알 수 있는 건 등차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알 수 있어요? 등차가 얼마다? 얘만 갖고 안 되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일반항이 나오죠. 뭐야? 3n 플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이걸 점화식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알 수 있는 거 뭐라고? 얘는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3이다. 알겠나요? 그래서 얘와 얘를 가지고 섞어서 아예 만들 수 있죠. a는 3n-1이네요. 오케이? 얘는요. 요거만 가지면 얘가 무슨 수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되죠? 첫째 항이 30이고 둘째 항이 30이면 셋째 항은 28이에요? 왜 그렇죠? 그건 등차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차라는 진술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얘가 뭐죠? 지금 저건? 예, 맞아요. 이건 등차 중항이라는 뜻이에요. 중항인데 중항 중에 등차 중항. 그죠? 이 항과 그 다음 항을 더했더니 요 항의 2배다 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뭘 알려준 거예요? 얘는 등차라고만 알려준 거예요. 공차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공차가 어디 있어요? 얘예요. 그러니까 관계만 알려줬으니까, 그죠? 요거 가지고 추론하라는 거죠. 얼마죠? 마이너스 2n 플러스 14 이런 게 나오겠죠. 됐나요? 이해하시겠어요? 뭐 그러면 이제 뒤에는 푸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은 구하면 끝난 거죠. 사실상. 알겠어요? 넘어가요.